원에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첫째 달이나 첫째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람세스 예를 들어서 람세스 소갈에서 한 달에 간 곳이 있죠. 그리고 신상까지 2달 걸렸다 이제 서수기 때문에 첫째 달째, 둘째 달, 셋째 달째니까 그러니까 2달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절 첫째 달로 해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절이 당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지형을 생각하면 엉뚱한데 지형을 우리가 추정해서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애굽 경로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목차를 오늘 이제 간략적으로 이제 어떤 접근으로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목차를 한번 볼 수 있죠. 우리가 서론에서 연구 주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역사의 스스로 방향 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신해상과 알리스 방향 위치 연구와 또 에돔 땅 이후의 여부에 관한 다른 연구다. 이게 결정적인 출애굽 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방법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자들에 대한 어디에 진천느냐에 대한 그걸 가지고 본문 비평을 하는 거고 성경 해석 역할도 있었다. 역사적인 지리적 고찰도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세계적인 방법이 들어가는데 이 지리적 방법은 바로 이런 거리 주정지 자연성 대학적 환경 특성에 대한 방법 이 안에는 물의 요인이 있고 계절적 요인이 있고 지형적 요인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출애굽 연대와 관련된 것들. 출애굽 연대가 언제냐? 그럼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제 논문에 대해서는 출애굽 연대만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요 경로를 경로를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출애굽 연대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집트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18왕조냐 19왕조냐 이런 그때 왕이 누구냐 람세스 1세냐 아니면 세티 1세냐 아니면 람세스 2세냐 따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 다루지 못하고 다룬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메인의 연대의 설정은 람세스 2세로 13세기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보는 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조 있잖아요. 이제 이 왕조에 대해서 역대함이 나오는 그 왕조를 따지면 1498년 또는 1990년 15세기로 봐요.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는 올브라이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그 제자가 존 브라이트 때에서 자기 스승이지만은 그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학자들은 15세기보다는 13세기로 봅니다. 근데 13세기 때도 어느 때냐, 세기 1세냐.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람세스 2세를 좀 두고 그래서 출애굽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할 실제는 연대까지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집트 노예 삶 연대에 있었던 고고학적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노예 삶이 역사적으로 있느냐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서에 뭐 어디 있느냐 그때 내용이 성경과 어떻게 다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찰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한 존재가 있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 쪽에 전혀 없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자료가 이집트 쪽에 물론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아는 여러 가지 비석이나 뭐 비문이나 이런 것에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장한 것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해도 뭐 논문이 끝이 없죠. 문제는. 그리고 이제 수교 왕국에 위치했다는 경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광야와 홍해 위치에 바른 본문 관찰. 전 모든 것들을 일단은 최우선의 그 메인은 성경을 우선 두고 그 다음에 되지 성경을 제외시켜버리면은 그 다음 출애굽 경험할 필요 없죠. 실제는. 네. 무조건 고고학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 있던 이 출애굽에 대한 성경에 나온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나머지는 다 인정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본문 관찰이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을 두고 거기서 우리가 증거할 건 증거하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를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양수에 대한 어원적인 접근이다. 중요한 거죠. 이게 바다 갈대바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혜제만의 지역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출애굽이 위로 가느냐,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서 레셋길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어디로 가느냐, 피드호스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쫙 가가지고 그냥 한 번에 쭉 가가지고 그냥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갔다. 뭐 이런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에즈 지역에 관련된 논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걸 따라서 이제 람세스 홍해까지 어떻게 갔느냐 경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성경만 또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쪽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학자의 그 관계는 람세스에서 와드의 트밀라트까지는 거의 다 동일한 가는 것이다. 와디 트밀라트는 람세스에서 바로 이스마일리아죠. 지금 현지 지금 갖는 그 와디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수르 광야가 출애굽 15장 22절에 나오는 출애굽 광야가 애굽 쪽에 있는 와디 트밀라트의 동부 지역에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펴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또 이제 발견 원래 있던 거죠. 있던 건데 홍해가 바로 수에즈만 지금 있는 것처럼 그걸 따라서 지형이 이제 쭉 이어져 팀사우스 북부 지역까지 일어났고 거기에 지질적인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거기에 보면은 일부 부분적인 지질적인 분열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호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호수가 바로 템사호수 그리고 비트호수 이런 것들 특히 그 사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거대한 지질적인 분열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침강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제 학자를 의회에서 등장한 것들을 제가 그 지도를 그런 자료들을 도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 최근에도 등장하죠. 주한 767년에 무함마드 압달라 통치 때 지질적인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좀 바뀌어가지고 차단이 바다 현재 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지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말하는 쓴 호수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나일강이 와디 분락들을 통해서 그 호수 쪽으로 가고 호수 쪽에서 내려서 팀사호수 비트호수에서 이렇게 세제 만으로 흘러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지질 분열로 인해서 이제 지금 그때보다 좀 차단이 됐을 때, 농가지가 달라졌을 때 그 물들이 이제 각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민물이 형성이 되어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염도가
호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팀사 호수하고 비트 호수 쪽을 좀 더 이제 저 논문에서는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 논문 결론적으로는 저도 호프마이어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지만 호프마이어가 했던 것은 비트 호수 쪽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출력으로 일어났던 그 시간적인 지형에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또 하나는 바다에 못 건너 가기 전에 바다에 갇혔다 하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어떻게 지리적으로 해소할 것이냐에 서 저는 이제 방향을 팀사우스와 비트하우스 사이를 정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그보다 좀 덜 깊은 지역, 예를 들면 친구하는 그 지질적인 그 높낮이 형태를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으로 건너갔다. 왜? 그 지역에 건너가면 거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수루 광야길이다. 수루길과 성경적인 증거가 또 받쳐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문 관점을 약간 한 것처럼 고센 지역, 또 고센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고 마음새에 있었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지역이 어디냐를 했죠. 그래서 세 번째에 들어가서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아 위치에 따른 경로를 이제 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는 이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의 지명에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데스 바네아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학자들이 따라서 두 개의 독립된 지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로 볼 것이냐 이것도 따라서 다르겠죠. 왜? 가데스가 여기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다 이렇게 본다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가 또 이렇게 경로가 다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데스와 가데스 바네아의 지명에 대해서 성경에 동일한 성경이 어떤 데 가데스, 어떤 데 가데스 바네아 또 어떤 데 무리바 사건을 또 가데스 무리바 사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점검되지 않으면 위치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가데스 바네아의 족장시대 우리가 족장시대에서는 가데스 바네아를 어떻게 얻은 지역을 계속해서 언급하느냐 아니면 출애굽 시대 광야 이전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의 언급이 가데스 바네아 관련된 언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두 개의 가데스 바네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리적 위치, 지형적인 특성 물론 거기에 다른 거기도 물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오아시스에 관련된 학자들이 해놨던 오아시스와 관련된 그 물에 대한 그런 수질 관리에 대한 것들을 관련된 그래서 그런 지형으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모니 적석의 산지길이 어디냐 그래 그게 어디로 바뀌었느냐 그럼 그 역사성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 있고 또 옛날에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죠? 그래서 아모니 적석의 산지길이 어디냐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 갈 수 있는 길이 형성되어 있고 그게 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못 가죠.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쪽을 우리가 말하는 아모니 적석의 길로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형과 지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람과 진,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두 개 겹쳐져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바람 광야는 어디고 우리가 신광야지만 실제 찐광야죠. 찐광야. 우리가 신광야가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은 그냥 신으로 했지만 실제는 찐과 신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고 광야 어디에 있고 그럼 과연 그게 가데스 바네아가 두의 광야에 속해져 있느냐 접하져 있느냐 이거를 또 봐야 가데스 바네아 위치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한 에돔의 변방의 모퉁이 그러면 어디를 에돔의 경계로 볼 것이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이거 관련된 게 바로 아말렉의 활동범위 활동했던 지역들을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되는데 또 역대 아까 그 에돔 후기의 에돔 영역과 출애굽의 에돔 영역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에돔 흔적들이 그런 어느 정도 다는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각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을 선택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 보셨던 지도인데 경로를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에 뭐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 남제스를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정도 전통설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좀 좋은 점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안 되네. 이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역시 있습니다. 제가 좀 가방 사도록 따라다니는 데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지도하고 이런 거는 탁월하게 나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통설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거 제가 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좀 더 익숙하면 가지신 대로 지금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요. 거의 되네.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그래? 이렇게 하시면 그렇군요. 첨단.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직 제가 이 첨단 기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여기에 크게 보면은 이제 팀사우스와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수루광야가 여기 있어요.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요 경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왔다. 그리고 이제 이걸 따라서 밑에 이렇게 내려간 거죠. 시내산으로 해서. 시내산도 우리가 아는 자발 무사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같은 지역이지만은 저는 자발 무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 세프라고 그 앞에 있는 산은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서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여요. 올라가는 아니 저 뒤에 자발무사가 한 19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내 광야 쪽에서 올라갈 때 안 모르죠. 그리고 좀 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발세프로 주장하는 학자 옛날에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 지리적인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데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 지쳤던 모든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걸 밝힐 수 있는 어떠한 무슨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몇 개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추정 불가능합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증거든지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 아모리길에 나타났던 그런 몇 가지, 그리고 지형적으로 옛날에 고속도로 있었죠. 옛날에 낙타 타고 가자지구로 막 올라갈 때 평요길도 있었지만 그쪽으로 막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길들을 따라서 그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성읍들이나 이런 것 중에 출애굽에 나타났던 진쳤던 장소와 연관되는 그 장소를 이제 한 몇 개를 추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또 호르산, 요 좀 더 말씀드리는데 이 호르산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이후의 여정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르산 텔마데라고 바로 유대 경계 지역이죠. 이 사해 밑으로 해서 다말에서 위에 올라갔던 그
경계가 바로 부엘세바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침략되어서 연결되는 게 바로 세례신의 하고 연결되는 이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따라서 유대 경계가 형성되죠. 유대진성으로 다 조사를 할 때 그쪽 지역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왜? 그 다음에 이 와디를 건너가면 여기서부터는 고원지대로 되면서 여기는 다 내계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 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지형들을 따라서 유대 성읍들이 형성이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봤을 때 학자들이 그쪽을 에돔 영역으로 봤을 때 바로 호르산이 그쪽에 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또 다르게 본 거죠. 호르산이 저는 이 호르산에 동의했던 학자가 하르 에릭하는 80년대에 와서 출애굽 논문을 썼던 그 이스라엘 하르 엘의 동의를 하는 거죠.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애굽 이 방향이 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거는 바로 호르산 가리스만 이후에 여정 그 이후부터 프레스 연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요건 사이로 나무인데 여기 미치벨 나무이에요. 미치벨 나무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겝이 아주 친근한 지역 있잖아요. 큰 지역 그 바로 그 지역에서 밑으로 내려간 사이로 나무이나 우리가 성경나 모아 그리고 살모나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야 그게 자연적으로 됐고 살모나에서 분원 올라오고 분원에서 오벳 올라오고 그래서 분원하고 오벳은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죠. 왜? 분원 단비유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가장 많이 구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 보면은 제가 분원에서 일어났던 이 분원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불뱀 사건.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예수님도 언급한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걸리리라. 그것을 인용을 하셨는데 바로 그 분원 사건의 이유가 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와디 다나 쪽에서 텔페인항에서 와디 다나 올라가는 길 때문에 그걸 보이죠. 지금 텔페인항 쪽에서 와디 다나 쪽으로 보면은 왕이 되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싹 올라가 버리면 왕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올라가요. 아주 빠르게 올라갔는데 다시 또 이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는데 또 다시 광야 생활을 내려가야 되니까 아라브 황제길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이 성경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라브 황제길 내려서 엘라과 셴게를 지나가지고 다시 여기는 성경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굉장한 어마어마한 오아시스. 지금 또 물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보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만 여기에 고고학적 흔적, 그러니까 출애굽 때 있었던 흔적은 없죠. 그 이후에 흔적들이 있는 거죠. 로마 시대 때의 어마어마한 요새들이나 나바테인 시절,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나바테인 때의 흔적들, 이런 고고학적인 흔적은 있지만은 그 출애굽 때의 흔적은 없다. 그렇지만은 그 나바테인 시절, BC 한 168년이지만은 실제는 한 340년 헬라시대 때부터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없지만은 성경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죠. 여기 그 지금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 살만이까지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몇 군데에 추정되는 그 분에서 요르단에 있던 몇 군데는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세례신의 야바경으로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에 따른 시내산의 위치 배경 말씀드렸죠. 시내산 위치에 대한 주장. 여기 이제 지금 아까 뭐 잠깐 이제 개인적인데 시내산의 위치를
어떤 것이 있냐? 요단 동편, 그죠? 이 지역이죠. 요단 동편.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걸 했는 것은 지금 사우디에 대해서 이 요단 동편 쪽은 다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 동편과 미디안 지역. 그래서 요단 동편에 또 주장한 학자가 있죠. 여기 바로 아까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은 또한 옛날 학자들 좀 이름 있는 학자들 또 옛날에 있던 학자들이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최근에 근래에 와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미디안 지역, 미디안 지역 지금 미디안 한 지역을 가지고 막 논란이 떨기 나무에서 아주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왜 아닌지 그걸 이제 논의를 했고 또 시내반도 지역의 시내산이다. 그게 어디냐? 이 위에도 있고 여기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우리가 전통인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위에 대개부 쪽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반도 북쪽 지역의 시내산 그리고 시나이반도 남쪽 지역의 시내산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벨 셀발 아주 좀 근접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이런 산들 제벨 신 미셸로 이런 식으로 제벨 무사 있고 저는 이제 제벨 샤브샤프다 이렇게 얘기. 실제는 밑에 있는 이 제벨 무사나 제벨 샤브샤프는 같은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지만 이제 산을 갔을 때 성경 지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좀 더 제벨 샤프가 시내산일 가능성이 더 있다. 그 성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뭐 그 자체는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다. 그래서 시내산과 가베스반의 위치에 따른 경로 연구를 했을 때 아까 홍해에서 가베스반에까지 경로 연구 요걸 나눴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경로 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도 있고 엘린도 있고 그리고 홍해가도 있죠. 일반적으로 연구하지 않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신광야 그리고 독가, 알루스, 르비딤 그리고 시내광야 산악회. 그래서 아까 제가 제벨 샤브샤프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바로 그 시내광야 거기 정착을 했을 때 그 산악회에 있다는 거기 히브리어 단수와 복수가 막 써 있고 그러니까 이 단수 진짜 진에 대한 히브리어 단수와 복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부여한 거죠. 그래서 하나냐 아니면 진 전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에 따라서 여기 있던 위치들 요걸 마라, 엘림 기존 학자들이 마라 위치를 어디로 했냐 엘림을 어디로 했냐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아까 방법론을 가지고 하루 멀다. 어떻게 해서 80km 갈 수 있냐, 하루에. 어떻게 해서 하루에 한 100km까지 갈 수 있냐. 그건 아니다. 물은 거기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도 물을 구할 수가 있다.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요 출애굽의 전체적인 모든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고학 근거를 정확하게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뭐, 그래서 다 약점을 갖고 있는 거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 홍해가 신광야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자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짐칠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지형적으로 거기서 물을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광야에서 물을 엘림에서 가져갔겠죠 중간중간에서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봤을 때 신광야 갔을 때는 오아시스에서 가장 좋은 게 오아시스에서 물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물이 떨어졌겠죠. 왜? 계절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달에 바로 도착했던 곳, 또 둘째 달에 시내에 광야에 도착했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았던 것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경로를 갔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우리가 한정적인 지역만 알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지명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이제 라벨라든 겨울하다와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고학 증거가 뒷받침되고 그리고 그 장소에 그 제기에 언급된 그 단어들, 기본 단어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지역, 현재 있는 추정하는 지역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또 이게 하루 만에 갈 수, 하루 끼 정도, 약간 뭐 무리하다고 갈 수 있는 되냐.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세로 같은 거는 이제 큰 오아시스, 마켈로 이런 것들, 가데스 바니아. 그 다음에 이제 에돔 땅의 예고에 따른 경로 연구들이 했죠. 그럼 이제 가데스 바니아가 일반적으로 이제 퀘데라트, 퀘데라트를 대부분 지금은 다 동일하죠. 예전에 이렇게 있는데 그쪽은 그 현재는 막 크게 반론하는 학자가 없을 정도로 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는 위치에 따라서. 근데 여기에 제가 했던 것은 이제 호르산 위치에 따른 이동 경로를 하는데 본문 관찰을 해보면은 호르산의 위치가 어디로 되는지를 알려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14장 45절 쪽에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호르마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은 어렵다. 호르마를 이 말은 호르마가 어디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제 14장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14장의 내용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정탐하러 갔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못 가겠다 해서 40년 더 이제 광야 생활을 한다 하니까 아닙니다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지 말아요. 올라갔다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때 등장하는 게 호르마였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서 또 호르마. 그래서 저는 민수기 21장 1절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A와 B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고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요것을 호르마의 그 민수기 21장 1A와 B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쿰란에 아니면 이제 그때 사마리아 본이나 이런 사본들에 나타났던 특히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확장과 조화가 일어났어요.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딱 빠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많이 사본에서 그 확장과 조화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렇지만은 민수기 21장에 대해서 B는 결국은 21장 B가 어디로 가야 되냐? 민수기 45장 45절을 가야 된다. 왜? 이들이 이제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 민수기 21장은 이미 40년째 이야기고 민수기 14장은 출애굽 2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붙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뒤에 걸 그 뒤로 14장으로 가야 해결이 왜? 여호수아 때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5년에 다 부쉈는데 다시 또 호르마 전쟁을 점령하더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패배가 되고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적인 이제 해석들을 가지고 호르마 위치가 나와야 그 다음 아다림 길이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다림 길로 온 걸 듣고 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호루산 위치에 논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호루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 후에 호루산이 나와야 40년째 다섯째 달 있잖아요. 그 아론이 죽었을 때가 40년째 거의 마지막 때 이제 6개월 후에 노산으로 가는 거니까 호루산에서의 다섯째 달이고 노산에 도착했던 것은 11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 계절이 기한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디로 되느냐 보는 거죠. 그래서 호루산 이후에 여정, 그다음에 이제 그때의 이제 성경적 역사적인 배경을 다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 요르단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근대에 옛날에는 트랜스 요르단 언급을 안 했죠. 그리고 근대에 와서 이제 밀러든지 이브라임이든지 여러 맥도날드든지 이런 많은 학자들이 근력이 고고학했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때 나와 있는 본문 비교에 대한 견해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랜스 요르단에서의 기존적인 학자들은 그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 앞에 만약 밀러가 했다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의견에 그냥 따라서 조금씩 됐지.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견을 따르게 되면은 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왕이 되어로 이스라엘에서 올라가요. 물론 나중에 그 헤스본에 그 시온 왕을 쳐부술 때 왕이 되어 지나갔죠. 그때는 지나갔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본문 신명기나 민수기 좀 달라지고 사사기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견해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자료, 그들이 썼던 자료 배경에 대해서 그 본문과 비교를 했고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견해에 대한 결론에 대한 견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분석 그 두 가지죠. 하나는 본문 비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그거 나왔지만 지리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태적인 환경 특성에 따른 연구다. 여기서 이제 호루산에서 세대시내까지 나누는 거죠. 세대시내에서 육관문까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게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우리가 나오는 아까처럼 오벳에서 바로 이하바림 같다. 그러면 이 오벳이 어디 있냐, 이하바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게 과연 성경에 나타났던 언급했던 그 지형과 동일하게 되느냐,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다 치워버리고 그냥 그 비슷하게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신에서 요단강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우에 이제 된 것은 다리스 반응의 경우에 따른 장수 연구를 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산에서 세례신에까지 경우 연구는 바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거죠. 살몬을 보는거고 아가와 길, 시온개별, 이하가리. 그러면 과연 이 지역이 어디로 기존 학자들이 추정했던 것들이 과연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게 추정했는 그 지역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하바림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좀 놓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고고하게 나타난 걸 따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하바림을 조금 더 근거를 했다. 왜? 세례시내까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20살 이상 다리스 반해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자들이 다 죽었다. 되시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제 1세대냐 2세대에 구분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다 죽었다 하고 그냥 해버리면 뭐 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 세례 시내를 기준으로 그러면 봤을 때 이게 이하바림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하바림과 세례 시내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의미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 우회 여부에 따른 내용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시내에서 요르단까지 경로 연구인데 다른 거는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야하스 부분이 기존 학자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학자들은 왕의 대로의 야하스 있는 것들을 일추적으로 대부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으로 내용에서 본문 분석을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은 그 왕의 대로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지역이 나오고 방향 동편으로 해석원의 순환이 동편 광야 쪽으로 갔다. 이것은 왕의 대로를 광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지역이 지리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고고학적인 그냥 나타났던 청동기, 후기 청동기와 초기 시대만 가지고 그것을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럼 모압 광야길이 어디냐? 그죠? 모압 광야길을 나왔으니까. 그 중에 등장하는 것이 또 중요한 중요가 그대목 광야다. 그대목 광야에 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대목 광야에서 아무리 시온하에게 우리가 왕의 대로를 좀 지나가자 해서 사신을 보냈다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목 광야 지역이 사건이 있다는 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냐를 본 데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르논 계곡 건너기 전 이제 크게 보면 세례시내 아르논 계곡 이렇게 위쪽을 빼고 뭐 약복강 빼고 밑에는 본다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그냥 본다면은 세례시내와 아르논 계곡인데 이 아르논 계곡이 밑에 만약에 그대목 광야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뭐 아모리 왕 시원한 이게 또 모압이 속해져 있는데 지역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쟁이 일어났던 야하스 지역이 어디냐? 야하스 지역이 왕이 대로에 있느냐? 그럼 달라지는 거죠. 야하스가 왕이 대로로 지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 나오는 우리가 방향이냐, 동편이다, 동편, 광야. 그러면 그래서 요르단의 지형을 또 알아야 되겠네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어디가 그러면은 광야 지역이고, 어디가 사막 지역이고, 어디가 뭐 미셔리 쪽, 아니면은 산지 지역. 이런 것들이 지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를 해야 우리가 지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런 것들은 관가인 것들 하고 왕의 대로에 막 점치고 나왔고 그래서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디보는 아마 옛날부터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경문을 찾아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목 광야에서 야하스 가서 전투 일어났는데 디본을 간 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야하스는 진쳤던 장소가 아니고 전쟁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놔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디본 아주 중요한 모압의 어떤 수도로서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북쪽 수도죠. 나중에 길 하라셋이 메인이지만은 북방 정책으로 아르논 계곡하는 깊은 계곡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위쪽을 다스리려면은 어느 정도 행정 도시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디본 그래서 거기서 모압 메사왕의 기습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뭐 어디냐죠. 어디냐.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여보산, 비스가산, 아바람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지순례 가는데 여보산 가는 거예요. 여보산. 그럼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여보산이 맞느냐? 뭐 같은 지역인데 그 여보산 하자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렇지만은 틀린다. 왜? 성경에 분명히 그 지형적인, 지리적인 방향과 그들이 움직인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요. 여기 하지 말고 모세가 좀 그냥 산이다 하자 해서 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숭지숭배라는 노부산에게 노부산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나눠보면은 그 비스가산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떤 산을 할 때 그 지역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노부성으로 따져 있어요. 카이아트로 하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 산이 있어요. 크게. 그럼 당연히 노부성읍에 있는 산이 노부산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움직인 동선에 따라 보면은 나중에 비스가산을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성지순계 나는 건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리적인 정확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언급이 돼야 된다 해서 정확히는 우리가 노부산 어디로 가야 되고 성경에 나온 비스가산 그럼 우리가 노부산 가는데 비스가산은 어디냐? 없죠. 왜냐하면 그걸 노부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나오는 게 아브라함산이 뭐냐? 아바림산이 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경적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노부산, 비스가산, 아브라함산 다 통틀어 그냥 우리가 노부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지리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좀 나눠야 돼. 이거를 해서 나눈 거고. 백골 맞은 백골짜기다. 그럼 요걸 알아야 우리가 그 나와있던 엄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행 사건. 그죠? 엄행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지역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성경과 어떻게 차이인지, 고각적인 증거가 있는 어떤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왜 또 언급이 되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여리고에 돌아온 뒤에 여호수아가 다니면서 내려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단 평야에서 3일 동안 진짜 떠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할때는 똑같이 봅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죠.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왜 읽고 있는데 어디에 더 내려갑니까? 못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우리가 어차피 지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서 나올 때 165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165부터 날짜로 좀 추정해 본다면은 10일날 넘어가죠. 만약에 4월 1일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날짜로 본다면은 왜냐하면 6월절을 요단강 건너가서 41년째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럼 14일로 반다면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열흘날 건너갔다 이렇게 있어요. 열흘날. 그렇게 본다면은 4월 10일로 건너갔다. 우리 현대적인 달력으로 만약에 그냥 쉽게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요단 들녘에는 며칠 있었냐? 7, 8, 9일, 3일 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절이 나오는 거죠. 계절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뚝과 뚝 사이 물이 넘실거렸더라. 그래서 바로 우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물들 지금은 달리 갈릴리에서 물 내려오는 거와 와디파라 세계에서 물 내려오는 거기와 그리고 약복강에서 내려가는 물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아담읍이다. 설단 물린 아담, 아담이 거기에서 물이 서지더라고요. 상당한 기간 거리죠. 아름비 국경에서 사회학을 위해서부터 끝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같이 모이니까 합쳐져서 저 위에서 물 내려 비가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비 오면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려오죠. 바로 막 내리자마자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물들이 모여가지고 야름강에서 합쳐지죠. 갈릴리에서 합쳐지죠. 야복강에서 합쳐지죠. 와디파라 쪽에서 합쳐지죠. 그러니까 그 물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에서 거기가 가장 넓은 지역, 물이 합쳐져서 깎여 나가고 가장 넓게 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물이 써졌더라. 그래서 그 당시에 뚝까지 물이 넘실거렸더라 이 표현을 했다. 요단강에 범람한 적은 역사적으로 막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뚝과 뚝 사이에 물이 가득 그 정도로 물이 찬 거는 역사적으로 후기에 나중에 근대에 와서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기의 마지막처럼 자주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에 마다바에 있는 모자이크 지도에 강물을 넘치나 안 넘치나를 볼 수 있는 망대가 있어요. 그걸 적어놨죠. 적어가지고 저기 물 있다 하면 빨리 씻어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그 마다바 지금 해석을 해놓은 보면 그 마다바의 망대 해놓은 것들을 요단강물이 넘치는지 않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언제 때? 우기 때. 이제 우기 초기는 아니지만 우기 말 때는 그게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관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아벨시팀 아까 이거는 베네시노부터 아벨시팀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뭐 신해산은 뭐 여기저기 뭐 있지만 그 신해산의 위치가 전통적인 위치지만은 저는 이제 자별무사를 보지 않고 자별섭사도 앞에 있는 산으로 갔다. 예, 산 앞에서 이런 성경적인 해석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거기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 그 다음에는 중간에 있는 마라 위치, 엘림 위치, 홍해가 위치, 신강야 위치 이것을 기존에 있던 학자들과 조금씩 다르다. 그렇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그것을 그 방법으로는 하루 이동 거리의 측정, 그 당시 지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그 위치를 바로 지금 있는 펠크베라트로 했는데 그 다음에 호르산 위치를 기존에 다르게 하루에 동의를 해서 라몬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몬산에서 살모 나가는 여정들이 기존의 학자와 다른 여정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향료의 길, 옛날부터 있었던 향료의 길로 갔다는 그 길로 바뀌지. 그래서 거기 해야 설문하고 본원하고 오베스 경로가 이어진다. 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학자대로 올라갔다가 아르몬이 같은 경우에 다른 데 했는데 그런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설문하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 이런 경로의 동선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이 되러 간 것이 아니라 시민이 역사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돔 광야, 모압 광야로 올라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대목 광야에서는 헤스본 아모리 왕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는 다 쳐졌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들을 바로 지나가서 누구산에서 그 와디 쪽 있는 거기서 바로 내려가서 백보에 2달 정도 머물면서 바로 언약이 새로운 모압 언약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진척된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출애굽 경로를 조사했고 요단 경로는 원래 해보니까 하나로 나왔다. 민수기서, 지명기석이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온